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9일이고요.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했었고, 무슨 내용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 원인을 못 찾았어요. 정확한 원인이 어떤 거다,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런 변수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를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아침에 고민을 되게 너무 많이 하느라고 지금 이제 늦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최근에 이제 편지를 썼는데,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투자자고, 이 투자의 모든 것, 투자에 대한 생각이, 이 책 있죠? 바로 옆에 제가 늘 놓고 있는 이 책인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분이 하신 편지 쓰면, 편지가 나오면 항상 봅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쓴 레터의 첫 부분에서 이 두 도시의 이야기라는 제목, 그러니까 그 소설 있잖아요. 이 소설의 첫 문구를 좀 따와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최고의 시간이었지만 최악의 시간이기도 했고, 또 지혜의 시대였지만 어리석음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리고 믿음의 세기였고 불신의 세기였다. 그리고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이 완전 상반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용은 프랑스 대혁명 시대의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대비시킨 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시장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비 기업과 유니콘, 그리고 고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좋은 분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은 연봉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낮아지는 분은 계속 낮아지고, 좋은 데는 계속 좋고 안 좋은 데는 계속 안 좋고,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런 와중에서 또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첫 멘트로 인사를 드렸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오르고 빠지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또 다시 올랐어요. 다행이 아니죠. 어제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나서 금리도 많이 빠졌고 달러도 약세를 보였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좀 다시 내려오면서 좀 끝나긴 했습니다. 이게 이 내려오는 건 아마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내려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는 많이 빠졌고요. 특히 나스닥이 결과적으로는 종가 저가로 끝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3% 정도 빠졌습니다. 기술주들 많이 빠졌고요. 은행주를 제외하면 대체로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 찾아보니까 엄청 많은 뉴스들이 있었고, 정말 이게 무슨 일이냐, 되게 많은데요.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야 될 것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FOMC 회의에 대해서 제가 거의 이제 파월이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월이 시장의 우려를 많이 불식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반응은 아니, 네 말 안 믿어,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미스터 마켓이 이렇게 좀 약간 변덕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의심도 많고, 그리고 되게 또 이게 독립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파월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아웃 오브 컨트롤은 아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움직이길 바라는 거니까요. 움직이기만 해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제도 이제 유가도 많이 빠지고, 어쨌든 파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말로 하니까 니네들이 안 믿는구나. 그럼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게. 이런 행동들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아웃 오브 컨트롤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제 먼저 움직이는 국가들이라고 해서, 어제 이제 FOMC는 끝났지만 또 다른 국가들, 지금 노르웨이, 우리가 되게 주요한 국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노르웨이에서도 금리를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올해 말에 인상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터키, 그리고 이제 브라질 같은 데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이제 이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하고는 달라요. 미국하고는 다르다라는 점이 특징이고, 이게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저도 아침에 많이 봤는데, BOJ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OJ에서 아마 이제 YCC, 여기는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YCC를 일본은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YCC의 정책 타겟을, 그러니까 20bp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20bp 안에서 움직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범위를 좀 확대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ETF를 매입하는데, 지금 BOJ는 ETF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6조 엔 정도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삭제하고 대신에 많이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안 사고 빠지면 많이 살게, 이런 내기들을 늘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마치 주가가 많이 곧 빠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네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시면, 일본 금리는 이제 이게 지금 마이너스 0.2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0.2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움직이도록 BOJ가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2.0, 0.2까지 좀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걸 0.25 여기까지 올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본 금리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일본 금리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유럽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있는 것이, 이게 사실은 중력처럼 작용해서 이게 딱 기준이 돼가지고 금리가 많이 움직이는 그거에 기반해서 주가에 영향을 준다. 자산 가격.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딱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금리를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플레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좀 흔들린다라고 하면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분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좀 많이 내려오는 그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유가가 많이 빠졌고, EIA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유가의 원유 수요 전망을 굉장히 낮추면서 유가가 많이 빠졌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세일을 공격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일단 유가가 많이 빠지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의 이슈도 어젯밤에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가 누구 있는 방에다가, 야, 국민연금이 확대한다더라, 이런 얘기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계획 없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이 요즘 주식시장 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는 이제 홍 박사님이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저랑은 되게 되게 친한 분이기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유일한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다 같이 저도 이제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는 분은 아니지만, 박사님 하면서 제가 졸졸 따라다니는 분이어서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눠보시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제가 언제 미중 전쟁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 그러니까 무림의 고수들이 싸우는 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사실은 지금 어젯밤 오늘 이게 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양제츠랑 왕이가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미중 고위급 회담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블룸버그 뉴스에 지금 방금 보니까 잘 되면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핵심 키가 반도체가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어제 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기반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미국발 반도체 굴기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말씀은 좀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이게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주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도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이렇게 일로 와 돈 줄게 했는데 우리가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확실성이 있는 건데, 미국발 반도체 굴기는 상당히 좀 세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불안한 환경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안한 환경 속에서는 좀 확실한 것에 집중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반도체인데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도 좋지만 미국의 반도체 굴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반도체도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국의 반도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방식이 있겠죠. 근데 이제 뭐 ETF를 찾아보시면 이런 ETF도 있는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연초에 많이 빠지다가 좀 들어왔다라는 것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매수 추천이라기 뭐 이거 사세요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인포맥스 라이브를 통해서 김영우 이사님이 세미나도 듣고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렵네요. 정말 시장은 정말 미스터 마켓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는 또 뭐 이렇게 신나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저도 뭐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액션을 하고 저도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분 좋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를 행동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거를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학습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게 틀렸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렇게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 제 말씀을 드린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같이 고민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뭐 장중에는 오늘 일정이 너무 많아서 게다가 이제 오후에는 3프로TV도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정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뭐 힘들 수 있는데 저희가 뭐 방송을 올려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아침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